안녕하세요. 80회부터 82회 방송까지 3회에 걸쳐서 남녀 간의 차이의 원인이 뇌의 구조와 성호르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기에 오늘은 남녀 간의 차이의 결과를 다룬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예전에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이이든 성인이든 남녀의 언어와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장은 책 전체의 간략한 요약본과 같고 2장부터 13장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전개되죠. 방송에서는 장애 구별 없이 주제별로 약간의 수정과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과 감정이 아닌 사실에 더 관심이 많은 남성은 능력, 합리성, 결과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사물이 아닌 사람과 사실이 아닌 정서에 더 관심이 많은 여성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맺음, 대화, 과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파생하죠. 수렵의 본능 때문에 남성에게 최고의 가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빈손이 아니라 뭔가를 사냥했다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결과물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 데서나 툭 하면 힘자랑을 하고 두세 명만 모여도 서열을 정하는 건 역시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여럿이 함께 채집하고 남성들이 사냥을 떠난 주거지에서 서로의 고민이나 육아 문제를 나누던 본능 때문에 여성에게 최고의 가치는 관계 맺음입니다. 자신과 얼마나 자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가 상대와의 친밀감을 측정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여성의 횟수와 기념일 같은 날짜 계산에 민감한 겁니다. 게다가 집에서 남성이 사냥해온 동물을 해부하던 본능 때문에 쇼핑할 때도 여성은 이것저것 다 들춰보고 입어보고는 결국 사는 건 몇 개 되지 않지만 남성은 수렵 본능 그대로 자기가 사려는 것만 한 번에 척하니 들고 나오면 쇼핑 끝이고요. 눈물 흘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성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자기가 무능력하고 실패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같은 반 남학생 친구가 울면 남학생들은 야, 뭐 그런 거 갖고 우냐 라며 우는 친구와 더 거리를 두고 그 친구가 우는 이유를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런 약함이 자기에게도 전염될까 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기뻐도 슬퍼도 걸핏하면 웁니다. 그렇게 울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여학생 친구들이 자기 주위에 몰려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계의 확장을 느끼는 겁니다. 여성이 유독 약한 척하는 것도 화장실을 혼자 가지 않는 것도 모두 관계성을 높이려는 의도고요. 남성은 상대의 부탁이 있기 전에는 자기도 먼저 다가가지 않고 자기의 부탁이 있기 전에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것도 못 견딥니다. 전자는 오지랖으로 후자는 자기의 무능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성은 상대의 부탁이 있기 전에 먼저 다가가고 자기의 부탁이 있기 전에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전자는 관계 맺음으로 후자는 공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은 여성이 뭔가를 부탁하지 않거나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면 여성도 자신의 선택에 만족해한다고 착각합니다. 여성이 그래 네가 언제까지 네 멋대로 하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노려보고 있음을 모른 채 말이죠. 여성이 공감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화를 통한 관계 맺음을 포함하기 때문이고 남성이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볼 때 남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라고 남성에게 조언하는 이유는 여성이 끊임없이 좀 더 낫게 만들고 싶어 하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성에게는 잔소리로, 즉 여성이 자기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남성에게는 고장나지 않는 한 손대지 말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해결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듯 여성이 남성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 역시 잘못인 거죠. 그럴 때 여성은 아니 분명히 잘못된 점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개선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죠라고, 남성은 아니 분명히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죠라며
남녀 모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남성은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두려움이죠. 여성은 관계 맺음이, 그리고 남성은 능력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기적을 보이고, 여성은 자기가 남성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더욱 자발적으로 애정을 쏟습니다. 남성은 묵묵히 지켜봐주는 신뢰를 원하고, 여성은 즉각적이고 함께하는 관심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산적한 문제는 매우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남녀가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자기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할 때 여성의 전혀라는 말은 그 순간 그녀가 느낀 좌절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성에겐 정서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사실을 중요시하는 남성은 전혀라는 어휘를 사전적으로 해석해서 합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전혀라는 건 0%라는 건데 자기는 어쨌든 아내의 말을 듣긴 들었으니 전혀 안 들은 건 아니라고 말이죠. 이러니 말싸움이 날 수밖에요. 그리고 말싸움이 벌어지면 남성은 여성의 말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데다가 욱하는 공격성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까닭에 곧 할 말 다 했어? 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남성의 뒤통수에 대고 여성은 할 말 시작도 안 했다 라고 소리치죠. 여기에서 잠시 남성들을 위한 팁 하나 언급하자면,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 중 특히 5가지는 매우 신경 써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여성이 알았어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아직도 몰라? 그럼 이만 대화를 끝내는 게 낫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둘째, 외출 준비하는 여성의 5분만은 30분 정도 더 필요해 라는 말이고, 셋째,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건 폭풍 전의 고요함을 암시하는 말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당신이 방금 한 일들을 자세히 되짚어봐 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경고죠. 그 경고를 남성이 못 알아들으면 대체로 첫 번째 표현인 알았어 라는 말로 대화가 끝이 나곤 합니다. 넷째, 알았어 먼저 해 라는 말은 허락이 아니기에 절대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긴 한숨을 내쉬는 건 당신 바보야?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미쳤지 라는 무시무시한 뜻이고요. 어휘의 의미가 다른 것만으로도 벅찬데 남성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의 은유적이며 가르치는 듯한 화법이죠. 여성은 상대가 뭔가를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를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는 실망이고 짜증이기 때문에 첫 마디부터 좋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잊은 거 없어?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물어? 그런 걸 굳이 말해야 알아? 라는 간접적이고 비난 섞인 말들이 튀어나오죠. 그러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남성이 뭔가 깨닫는 게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건 여성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남성은 비난을 무능력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각은커녕 감정적인 거부 반응에 휩싸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남성에게는 최대한 직접적으로 방 한번 쳐다봐봐, 뭐 느끼는 거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방 청소 좀 부탁할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 뭐 달라진 거 모르겠어? 보다는 나 머리 조금 잘랐는데 어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cm의 길이 단축을 남성은 절대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남성은 반드시 대화할 이유가 있어야만 대화를 합니다. 대화 그 자체를 위한 대화라는 건 남성의 사전에 없는 어휘입니다. 설령 대화할 의향이 있더라도 대화가 강요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남성은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때 아니 왜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라며 말을 강요하면 남성은 더더욱 대화의 창을 닫습니다. 여성은 속사포처럼 말을 해나가면서 서서히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만 남성은 마치 논문을 쓰듯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틀이 잡힌 후에라야 우선순위에 따라 논리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이 뭔가를 말할 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부탁에 남성이 툴툴거리는 것도 여성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여성에겐 엎드려 절받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속상해하죠.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이 말을 하지 않거나 길게 뜸을 들이는 경우는 자기가 하려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상대를 믿지 않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해서 서로 대화의 식탁에 앉았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여성은 예민한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과거의 문제, 장래의 문제, 그리고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문제들, 심지어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쏟아냅니다. 그것도 두서없이 말이죠. 여성에겐 모든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쏟아지는 이야기의 폭포에 남성의 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모든 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굴비 엮듯이 엮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남성으로서는 논리성도 핵심도 없는 이야기에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가 없기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고요. 논쟁으로 치닫지 않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부드러운 어조와 진심 어린 태도를 수반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어도 그 뜻이 서로에게 다르다는 게 문제죠. 남성에게 미안하단 말은 정말로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지만 여성에게는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흔히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남성은 여성이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미안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경제적인 일이든 집안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속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고요. 그것이 자기의 말은 지금 자기의 감정이 그저 그렇다는 것일 뿐 남성을 비난하는 게 아니니 확대 해석하거나 곡해하지 말라고 남성을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성은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들어가지만 여성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남성의 능력과 직결된 문제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건 여성의 관계 맺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여성은 아무 일 없듯이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해하는데 자기 혼자 신나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만이라도 즐겁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성까지 심각하고 우울해하면 남성은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한다는 2배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고무줄이고 여성은 파도라는 거죠. 남성은 주기적으로 상대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느 순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행동하고 여성은 생리주기에 따라 쾌청한 고기압이었다가 어느 순간 먹구름이 잔뜩 낀 잿빛 하늘처럼 저기압으로 바뀌곤 한다는 겁니다. 역시 이때도 여성은 남성을 믿고 기다려야 하고 남성은 여성의 옆에서 조건 없는 관심과 공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말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지고 감정이 복받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은 당황스러워집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여성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도움이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죠.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듯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한바탕 울고 나면 여성의 기분은 어느새 그랬냐는 듯 말끔해집니다. 만일 여성이 우울할 때 남성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여성은 남성의 스킨십을 피하거나 혼자 술을 마시거나 과식하거나 일에 파묻히거나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폭풍전야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일이 진전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여성의 채점 방식은 크기와는 상관없이 남성의 모든 행동에 똑같은 점수를 주지만
남성의 채점 방식은 액수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작고 소소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기를 바라지만 남성은 자기가 잘못한 일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비싼 선물 하나를 선사하면 모든 게 제로섬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남성들 생각엔 합리적이니까요. 그래서 남성들이 늘 하는 말인 내가 충분히 벌어다 주잖아 라는 건 여성에게 가져다 주는 액수만큼 여성에게 끊임없는 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다고 해도 표현 방식과 타이밍 역시 신경 써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푼 것도 사실이고 둘 중 어느 쪽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가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것을 상대에게 줬을 뿐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게는 능력과 성공이 중요하니 여성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내게는 관계 맺음과 대화가 중요하니 남성도 당연히 그러리라는 생각을 깨고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아내와 자녀를 외롭게 버려두고 여성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남자를 들들 볶아대죠.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휴지에 싸서 주면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까지 사라집니다. 즉, 내용과 의도가 좋으면 좋은 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과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